두산 베어스의 과거를 살펴보면 FA 영입에는 좀 소극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 FA 영입에 특히나 좀 소극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왔는데요. 그렇게 과열되지 않은 양상을 띠는 두산 베어스지만 가끔씩 굉장히 통 큰 투자를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원준 선수라든지 다시 양의지 선수를 컴백시킬 때 말이죠. 근데 이 공통점이 새로운 감독이 선임된다는 데 있었는데요. 감독이 새로 선임될 때 선물처럼 FA를 감독에게 안겨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2015 시즌을 앞두고 김태형 감독이 선임될 때는 두산의 입장에서는 거의 유례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큰 금액인 90억 원을 사용해서 롯데 소속이었던 장원준을 FA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장원준 선수의 이적이 두산 왕조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배적인 좀 평가고요. 2023 시즌도 마찬가지로 이승엽 감독이 부임할 때 양의지 선수가 NC에 가 있었는데 NC에서 다시 데려오는 결정합니다. 이때 금액이 그 당시 FA 최대 금액인 152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양의지 선수를 다시 데려오는 성공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돌아봤을 때 양의지가 없는 두산 베어스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투자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6 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가 조성환 감독 대행이 감독으로 전환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외부 인사가 감독으로 들어오든 무언가 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움직임을 앞두고 구단 차원에서 이번에도 감독을 지원하는 큰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오늘의 영상은 두산이 반드시 FA를 잡아야 된다가 초점이 아니라 내부 FA의 정리 상황 그리고 새 감독의 부임 어린 선수들 중심으로 팀이 구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 구성에 구심점을 두기 위한 외부 FA 영입에 혹시 두산 베어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리고 셀러리캡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상한선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두산 베어스가 외부 FA 영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영입 대상이 될 만한 선수들을 예상해보는 영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수는 두산 베어스가 투자하기에 가장 유력한 선수는 누구일까 살펴보면 이번에 FA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선수들 중에서는 기아의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 통산 타율 2할 6푼 4리로 좀 낮지만 최근의 타율들이 좀 좋았어요. 최근 3시즌, 23시즌, 24시즌을 3할로 활약을 했고 4시즌 연속 20도루를 성공을 하면서 빠른 발을 또 자랑했고요. 이 선수는 95년생이고 A등급이긴 하지만 두산이 만약에 영입을 할 경우에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서 안재석이라든지 오명진, 박준순이 활약하게 될 내야진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석환 선수가 선수들의 리드 역할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시즌 후반기부터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내년 시즌도 사실 활약이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찬호 선수 같은 선수들이 들어와서 활약을 해준다면 내야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박찬호 선수는 말할 것 없이 공수에서 지금 모두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그 최고의 유격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빠른 발과 계산이 서는 타격 능력이 있기 때문에 1번 타자로서의 가치도 물론 대단하고 로스터 구성에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A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에서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아의 입장에서도 김도영이 시즌 내내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FA 대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 큰 대상이었던 최원준 선수를 NC로 보내면서 암묵적으로 박찬호에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박찬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작년 심우준 선수가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4년 5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이적을 했었는데 이 금액이 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서 심우준보다 공수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받는 박찬호의 가치가 좀 많이 높을 것 같고 유격수 자원 예를 들면 NC의 김주원 선수가 올해 해외로 이적을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유격수가 필요한 팀들 내야의 어떤 베테랑이 필요한 팀들 이런 팀들에게는 좀 제법 경쟁도 있을 것 같아서 몸값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볼 선수는 이번 FA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강백호 선수인데요. 99년생이고요. 통산 타율이 3할 4리 홈런이 134개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했었지만 2022 시즌부터는 사실 좀 이렇다 할 포지션도 없고 급격하게 타율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시즌도 2할 6푼 9리로 강백호 선수 치고는 좀 부진하고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후반기에는 제법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물론 2할 8푼 9리 26홈런을 치면서 좀 부활하는 느낌을 좀 보여줬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부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파라곤 스포츠와 또 계약을 하면서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백호 선수의 이런 거치들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국내 FA 시장에 나온다면 어쨌든 FA 최대어로서 낮은 몸값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비 포지션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단점이고 이름값이 높고 장타와 타격을 원하는 팀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FA 최대어로 몸값이 과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에 오면 수비 포지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되긴 하지만 지금 한쪽의 코너 외야랑 1루수가 좀 단점이라고 보이는 두산 베어스에게는 어쩌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BS
시스템이 도입된 지금에서는 3포수로서도 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값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두산 베어스의 영입으로 이어질까는 의문점입니다. 세 번째 선수는 조금 의외의 선수인데요. 김범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통산 ERA가 5.19로 굉장히 좋진 않는데 올해는 완벽하게 다른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25시즌이 지금 커리어 하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한 시즌 반짝일지 이 선수가 앞으로 기량을 만개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공을 던지는 자완 투수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전년도까지는 하나 팬들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안정적인 게 부족한 투수였어요. 하지만 올 시즌 완벽하게 거듭나면서 팀의 상위권을 이끄는 역할도 했고, 이 선수가 FA를 앞두고 제대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산 성적에서는 물음표가 붙지만 리그 전체에서 자완 불펜 투수가 귀하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있어서 이 선수는 생각보다 많은 경쟁력을 갖고 FA 시장에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어린 시절 영상이 되게 유명한 영상이 있는데 두산 베어스에서 뛰고 싶다라고 밝혔던 두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꿈들이 담겨있는 영상도 있고, 잠시를 쓰게 된다는 장점도 고려해 본다면 두산 베어스는 지금 사실상 이병헌 선수가 후반기에 복귀를 하면서 거의 자완 불펜의 짐을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고유준 선수도 있긴 하지만요, 이병헌 선수가 무언가 팀의 필승 라인업을 책임지고 있는 느낌인데 김범수 선수가 가세를 한다면 이병헌의 짐이 좀 덜어지면서 궁합도 잘 맞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완 불펜이 급한 팀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 선수도 몸값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 모르겠어요. 몸값이 너무 과열되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선에서는 두산 베어스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애매한 선수인데 이 선수는 오히려 영입된다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김현수 선수입니다. 통산 타율이 3할 1푼 1리, 홈런 260. 우리 두산에게는 사실 설명 안 해도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꾸준한 커리어가 있고 가장 좋은 건 C등급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시즌도 2할 9푼 6리 현재까지 11홈런으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팀의 베테랑으로서 LG 트윈스의 선두 싸움을 이끄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산으로 만약에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양의지와 함께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양의지와 친분도 두텁기 때문에 선수단 내부의 구성이 좀 더 탄탄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근데 이 선수는 제일 중요한 점이 있어요. FA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FA 옵션이 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LG 트윈스랑 김현수 선수 본인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이 선수가 이 옵션 적용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FA로 나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FA 자격으로 시장에 나올지가 자체가 미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많지만 C등급이기 때문에 보상 선수가 없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두산의 프랜차이즈로 육성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양의지와 함께 커리어를, 이제 본인의 선수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는 시즌들을 보낼 수 있을 거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준수한 커리어를 향후 몇 년까지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김현수 선수고, 만약에 두산이 투자를 한다면 생각보다 꽤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팀의 내부적인 요소, 외부적인 요소, 어떤 성적과 기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두산 내부 FA의 김재환이나 이런 선수들, 셀러리 캡을 차지하고 있는 양석환 선수, 이런 선수들의 상황 정리가 좀 사실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거치가 결정될지에 따라서 김현수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FA가 만약에 두산 베어스가 FA를 잡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네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특히나 내부 FA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 정리들도 좀 필요하고, 이번에 특히나 2차 드래프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강팀으로 가기 위해선 여태껏 내부 FA 영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입들이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좀 많았어서 내년 시즌에 우리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무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FA도 좋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선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두산 베어스의 FA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두산 베어스 그리고 KBO 야구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